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자, 이번에 권리분석 2편 공매 특강이죠. 공매 특강 압류재산 공매, 신탁재산 공매인데 5편이죠. 권리분석 중에서도 2편 하겠습니다. 1월 24일 하는 오프라인 특강은 이미 다 마감됐습니다. 15분이 다 찼고요. 한 분 더 오바해서 받았어요. 원래 좀 너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좀 해달라고 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은 됐고요. 이제 강의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1월 30일 날 했던 강의 내용 플러스 아무도 모르는 공매 특급 비밀 하나를 제가 공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했던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VIP 강의 오프라인 강의거든요.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5번까지 해서 여기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공매 강의도 할 겁니다. 공매 특급 비밀 하나를 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는 4일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자료를 발송해 드리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고, 내용이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오시기 한 4, 5일 전에 미리 발송을 해 드려서 한번 꼭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그것까지 다 보내 드릴 거예요. 원래는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시면 826강까지 밖에 안 보내드리잖아요. 항상 오프라인 특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부터 그 이후의 강의도 다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이렇게 구분 안 해놨고요. 그냥 이것은 그 경매하고 압류재산 공매하고 같이 공통입니다. 똑같으니까. 자, 보세요. 경매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계속 설명이니까 귀찮지 여러분. 근데 이게 귀에 딱지가 앉으셔야 돼요. 경매하고 압류 재산 공매는 똑같다. 권리 분석이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신탁재산 공매는 매매다. 단 굳이 말소 기준 권리를 정하라면 신탁 등기일이 말소 기준 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탁 등기된 날이 말소 기준 권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압류 공매하고 압류재산 공매고, 여기는 신탁재산 공매를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압류재산 공매하고 경매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죠? 말소 기준 등기가 뭡니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 경매 등기, 그죠?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 저당, 그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죠,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제일 빠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를 정하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럼 그 이전에 있던 건 인수, 그 이후에 있는 건 소멸.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는 거라도 예외적인 게 있죠. 예고등기, 가처분, 그죠?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말소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철거 가처분은 인수죠. 공매도 똑같아요. 공매도 똑같다고요. 경매하고 똑같죠. 틀린 거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재산명세서에 나와 있잖아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재산명세에 나와 있듯이 경매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만 재산명세서를 보고 스스로 권리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 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법정 기일과 임차인의 전입을 비교하여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인수죠. 선순위니까. 선순위 임차인과 법정 기일과를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소 기준 등기를 찾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자, 그럼 세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그죠? 법정 기일과 비교해서 순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당해세도 법정 기일이 늦으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지금은 그래요. 23년 4월 1일부터 바뀌었죠?
이제 하도 이제 전세 피해가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특별법으로 이제 그 법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의 다예요. 경매하고 틀린 거 있나요? 똑같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재산 명세서를 보고 아까 그 파란 딱지 있죠. 이렇게 파란 딱지를 보고 우리가 선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좀 약간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때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알죠. 이것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압류재산 공매하고 경매하고 똑같다. 틀린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잠깐 해놨는데요. 압류재산 공매라든가 경매는 말소 기준 등기가 있죠. 그죠? 말소 기준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재산 공매는 말소 기준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박영춘이가 하나 만들었다겠죠. 말소 기준 등기가 뭐라고요? 신탁 등기된 날을 말소 기준 권리로 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탁 등기된 날이 말소 기준 권리다. 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원래 이게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하시대. 원래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신탁 등기된 시점이 말소 기준 등기와 유사한 역할이죠. 그죠? 그러나 그 이후의 권리도 인수하게 된다. 단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임차인은 소멸되죠. 동의가 있다면 인수죠. 저당권하고 압류 당연히 인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신탁 재산 공매에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이제 위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자가 신탁사에다가 자기 물건을 이제 신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신탁사는 수익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우선 수익자가 되는 거죠. 금융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저당권이라든가 임차인은 이게 말소 기준 등기니까 인수죠. 인수죠. 그리고 이후에 있는 것은 당연히 소멸이죠. 그렇지만 임차인, 저당권, 압류 이 중에서 저당권하고 압류는 인수해야 된다. 왜? 압류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체납으로 이것도 압류도 인수해야 되고 저당권은 이 수탁사, 그러니까 소유자죠.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지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이 있는 저당권이겠죠. 내 마음대로 저당권 돈 빌려줬다고 저당권 설정 못 하잖아요. 그죠? 소유자의 승낙이 있고 인감이 들어가야 되고 도장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도 인수해야 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수탁사나 우선수익자의 허락이 있었으면 인수고 허락이 없으면 명도 대상이죠. 그죠? 간단하죠? 요겁니다. 요게 다예요. 아까 이 부분은 아까 이 위에 부분 여기는 경매하고 압류재산 공매에 대한 권리 분석이고 여 밑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계속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쪽은 맨 오른쪽이 신탁재산에 관한 내용이라고.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이제 교재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말소 기준 권리는 없지만 신탁 등기 이후의 권리는 등기된 권리이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이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저당권은 수탁사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된다. 또 압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여기는 또 동의를 얻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 있으니까 요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할 때는 이 신탁재산은 매매라고 했잖아요. 매매인데 모든 걸 다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분석을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탁재산 공매에서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추가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따라서 신탁등기, 말소 기준등기 이후에 저당권은 인수가 맞죠. 그리고 반드시 또 담당자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매 사이트에 보면 담당자 전화번호 나와 있죠.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된대요.
그죠? 수탁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죠?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매각 대금에서 지불하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인수하지 않아도 되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매각 대금에서 지불하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인수하면 되죠. 근데 선순위든 후순위든 저당권을 인수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죠. 그죠? 저당권 그대로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더 그만큼 적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탁등기 이후의 권리는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수탁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탁공매 대상에서 말소 또는 명도의 대상이죠. 명도하면 되죠. 그죠? 신탁등기 이전의 권리도 매각 조건에 따라서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드문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게 조그맣게 표시하는데 잘 안 보이셨죠? 여기 이제 그 특별 매각 조건, 원래는 여기 딱 앞에 이 말소 기준 등기 앞에는 인수지만 특별 매각 조건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죠. 뭐 2, 3% 있을라나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쨌든 뭐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신탁원부, 건축물 대장, 전입세 열람, 현장 답사 이런 건 다 하죠. 그죠? 현장 답사 가서 이런 건 다 인터넷으로 띄면 되는 거고, 그죠? 어차피 이건 현장 가서 띄면 되는 거고 간단하잖아요. 근저당의 인수조건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서 입찰가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저당도 채권 최고액이 있고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죠? 보통 120% 하나요 요즘요? 120%죠.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잔존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짜리인데 1억 2천 설정해놨어. 그럼 실적으로 이 채무자가 돈을 갚고 뭐 5천일 수도 있고 3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확인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박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자, 다음. 이제 이쪽이니까. 이쪽이니까 뭡니까? 이쪽. 이쪽이니까 압류재산 공매 권리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요걸 한번 적어놨는데, 요걸 토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잠깐 적어놓고, 23에 05660 011 001. 자, 한번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00으로 들어가서 모르면 어디 부동산 홈을 먼저 클릭하라고 했죠. 그죠? 001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압류재산 공매예요, 여러분. 대부분 압류재산 공매니까 뭐 문자가 자꾸 오지? 자, 매각에 클릭하고 아니면 아까 여기다가 이제 바로 입력해도 돼요, 여러분들. 요거다가 2023 다시 05 660 다시 001 엔터 치면 이제 그 물건이 쭉 나오죠. 요거 요 물건 나오죠. 그러면 요 물건 나오면 입찰 정보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다고 했죠. 자, 아이고, 로그인 안 했네. 로그인 하고요. 로그인 하고요.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다고 했죠. 자, 요거 갖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세서. 자, 여기 보면 쭉 이제 기본적인 사항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처분명, 뭐 공매 공고일, 뭐 이렇게 기준 일자 나와 있고 공매 재산의 표시 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매 재산 이용의 점유현황 뭐 그죠? 쭉 써 있습니다. 그죠? 다세대라고 써 있고 써 있죠? 그 다음 밑에 내려보면 자 점유 관계에서 아무것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표기가 안 돼 있죠. 점유 신고일자, 사업자 등록증, 뭐 아무 확정일자도 없죠. 그죠? 확정일자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전입세 열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감정평가서를 보면 좋죠.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기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전입일자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차인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배분요구도 없죠. 채권신고 현황도 없죠. 임차인이요. 그럼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 보면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에 보면 1번 임차인 여기 뭐 있다고 했어요. 302호 302호에 임차인이 있네. 그죠?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분요구도 없어. 그죠? 배분요구도 없습니다. 자 볼게요. 좀 확대해볼까?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좀 확대해볼게요. 아이고, 너무 키웠나? 아이, 키워버리자, 이렇게. 키워버릴게.
자, 그럼 여기 보면 아까 1번 임차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등기일자 있죠. 등기일자. 등기일자 여기는 2020년, 23년, 23년, 21년. 제일 빠른 게 어디예요? 요거네? 21년이네? 그럼 요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배분 요구는 다 했고, 그리고 근데 배분 요구가 없어. 자, 말소 기준 등기가 2021년 9월 13일 했어.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임차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감정평가서에 보면 돼요. 감정평가서에 아이고, 감정평가서 볼게요. 여기 감정평가서를 보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게 임차인이 표기 안 돼서 제가 일부러 임차인이 그 재산명세서에 임차인이 표기 안 된 물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걸 뽑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공매는 감정평가서도 꼭 봐야 된다. 기타 사항에서 임대관계 및 기타 나와 있죠. 임대관계 미상임. 근데 전입세대 열람 결과 2024년 2월 13일 장땡땡님이 2020년 12월 30일에 전입됐다. 2020년 12월 30일. 그럼 아까 그 물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죠? 아까 그 물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고. 요거 아까 그 물건 돌아가 볼게요. 2023년 12월 30일인가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키워보고 자, 이분이 적어 놓을게요. 2023년 12월 30일이라고 했죠? 그죠? 2020년 12월 30일. 그리고 잘못했네. 여기서 20년, 23년, 23년, 21년. 여기 20년이죠. 여기 20년. 20년 12월 30일입니다. 아까 임차인이 전입 날짜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맞소 기준기를 아까 제가 잘못 드렸네. 요게 제일 빠르네요. 그죠? 근저당이 제일 빠르네. 그죠? 요게 제일 빠르죠? 2020년이니까. 그럼 요게 맞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등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두 번째 비교할게. 임차인하고 말소 기준 권리하고 누가 빠른지 볼게요. 얘는 12월 28일이고 같은 2020년. 얘는 12월 30일이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순위잖아요. 후순위. 대항력 없죠? 얘는 바로 소멸. 얘는 바로 소멸. 그죠? 맞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전입 날짜하고 여기에 배분 요금이 그러니까 이 재산명세서에 나와 있는 배분 요금이 채권 신고 현황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내가 그 임차인 금액만큼 인수하면 되는 거고. 그죠? 없다면 소멸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법정 기일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되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법정 빠른 날짜 순으로 배당을 받는 거죠. 배분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심 가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저당권자는 배분 요구가 없어. 그럼 배분 요구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 아예 저당권 금액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저당 돈 다 갖고 그냥 헛방인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법상 저당권자는 저당 요구 안 해도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자다. 배분자다. 맞습니까? 이게 맞죠? 배분 요구 없다고 해서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말소 기준 등기 됩니다. 당연 배당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배분 요구 안 해도 당연히 이 사람은 배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설정 금액이 있죠. 설정 금액이 이게 과연 실제 채무냐, 실제 채권이냐 아니다는 얘기지.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탁 공매에서 이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요거 오프라인 강의 때 오시는 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은
대항력 없죠? 그죠? 먹고 떨어집니다. 이제 그냥 나가요. 예?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는 게 요거 여기서 이제 여기 이게 말소 기준 등기죠. 말소 기준 등기 대항력 없죠. 배분 요구 안 했어도 당연 배분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다. 배분을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죠? 권리 분석 쉽죠? 밑에 4개 더 있으니까 4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배분 요구 등에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공매 공고 또까지 등록되지 아니한 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유용한 내용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볼게요. 매각물권명세서, 재산명세서, 공고문, 신탁원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공고 자꾸 공고라고 했네. 공고인데 그냥 공고가 편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여기 법원 경매는 매각물권명세서 현황조사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권리분석이라든가 유치권 법정이상 판단하는 거고, 그죠? 이게 압류재산 공매는, 그죠? 재산명세서 또는 감정평가서 또는 공고문, 그죠? 등기부 등본, 전입세 확인서, 뭐 감정평가서에서 뭐 감정평가가 대부분 뭐 높게 될 수도 있고 낮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시세 파악하면서 여러분들 조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겠어요? 공고가 제일 중요하다겠죠. 첨부 파일로 된 공고. 요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서도 있죠. 그죠? 대부분 신탁 재산 공매는 감정평가가 좀 높게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감정평가가 높게 돼야지 위탁자라든가 그 우선수익자한테 불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야 불만이 안 나와요. 그죠? 신탁원부도 인터넷 법원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용 계획 확인원, 전입세 열람, 뭐 추가 조사할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경매할 경매 이거 할 때 이런 내용도 조사 안 합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판단할 것은 그거죠. 말소 기준 등기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죠? 말소 기준 등기하고 임차인하고 선후 관계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법정기일 다 보여주니까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이 사람이 배당받지만 법정기일보다 늦다면 법정기일이 먼저 배당 받아가니까 인수할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거 없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 이제 몇 가지 예제가 더 있어요. 예제 뭐 다 똑같으니까 비슷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자, 압류재산 공고문. 그 다음에 집행기간별 공고문. 그 다음에 신탁재산 매각 공고문. 아까 압류재산 공고문은 보여드렸죠? 근데 요것도 제가 쭉 부연 설명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고. 자꾸 공고문이라 제가 좀 바꿀게요. 공고가 맞아요, 원래. 공고문이라고 해도 되지만, 공고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실습을 한번 할게요.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리가 매각 공고문하고 재산명세 보는 거.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매에서 공고 보는 거.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홍보로 가서, 자, 부동산 홍보로 가볼게요. 여기서 같이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자, 여기서 매각 클릭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압류재산에서 뭘 확인한다고 했죠? 우리가 재산명세하고 공고문을 확인하자고 했죠? 자, 여기서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을 누르면, 자, 아무거나 한번, 그러면 요거 한번 제가 맨 위에 있다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공고문은 요거 보시면 되고, 맨 위에, 아까 공통적인 공고문이잖아요, 이거. 압류재산 공매에서 공통적인 공고문은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재산명세를 봐야 되는데, 재산명세는 어디서 봐야 된다고 했죠? 모르면 여러분들 이런 카테고리들을 다 하나씩 클릭해보세요. 재산명세는 입찰정보에서 보면 된다. 그죠? 입찰정보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낙찰 통계, 뭐 시세,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아이고, 괜히 클릭했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입찰 정보 클릭하면 요거 파란 딱지, 요 파란 딱지 클릭해서 아까 그거 요거
팝업창 뜨면 요거 클릭해서 압류상 공매 요거 내역 보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다 나와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확인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매에서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죠? 여기서 이거 모르면 부동산업 들어가세요. 무조건 여기 다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각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재산에 여기가 신탁재산 공매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기타 일반 재산 클릭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자,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일반적인 내용, 입찰 정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입찰, 낙찰 통계 및 이런 거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뭐 주변 정보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관심 물건 등록하고 싶으면 관심 물건 클릭하면 되고 등기 알람하고 싶으면 이거 클릭하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고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공고를 보겠습니다. 신탁재산은 매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문을 보셔야 돼요. 자, 공고문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첨부 파일로 되니까 맨 밑에 아래 첨부 파일로 여기 뭐 매매 계약서가 있고 뭐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입찰 공고라고 있어요. 요거 입찰 공고를 클릭하면 이 물건에 대한 입찰 공고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압류상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신탁재산 권리 분석 끝났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공개하지 않을 것들은 아까 공개를 안 했어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또 공개하지 않을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권리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지역에 있는 것부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